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께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저희 자매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면서 희생하셨어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부터 16시간씩 일하는 식당 일, 도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은 일찍이 철이 든 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름만 말해도 알만한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런 저와 여동생을 끔찍하게 아끼고 자랑스러워 해주셨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만큼 공부를 시켜주지 못한 것이 늘 한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랑 동생은 이런 엄마가 감사할 따름이었고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항상 저희 자매와 엄마는 이렇게 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곤 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재미로 나간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아버지는 유명의과대학교의 교수이자 현업회사셨고 대학병원에서 꽤 높은 직책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안으론 개인 병원을 크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남편의 어머니 또한 의대를 나와 의사 면허증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를 하고 계신다고 하였죠. 가족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남편 또한 의사의 길을 가고자 했으나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회사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돈을 무서워했어요. 흥청망청 돈을 써도 티도 안 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고 늘 따져가며 돈을 쓰곤 했는데 저도 이런 남편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나 집안 좋고 직업 좋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저에 대한 애정을 한껏 표현해줬어요.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점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차이 나는 집안에 대해 걱정을 하였는데 3년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여 같이 이겨내보자고 하였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남자가 잘해주는 건 잠깐인데 조건 차이가 많이 나는 집에 시집을 가는 건 내 팔자를 스스로 꼬는 일 같다며 남편과의 결혼을 걱정하셨는데 막상 남편을 보고 나선 마음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신 것 같았고 시댁에서 겪을 일들에 대해 남편이 저를 얼마나 잘 막아주실지를 보시고 허락을 하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대 반응도 처음에 저희 엄마가 했던 반응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거라고 내색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어요. 저도 그런 건 감수를 하고 갔지만 그래도 속은 상하더군요. 물론 제가 시댁에 비하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제 소개를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결혼 허락은 해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는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현실이 되었고 저희의 신혼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간섭을 하셨고 제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제게 일까지 그만둘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저도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더욱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내가 집안이나 다른 게 좋은 건 없을지라도 아내의 덕목은 자고로 남편을 하늘로 섬기는 거야. 우리 집 식구가 된 이상 내 남편을 최고의 남자로 만드는 걸 너의 목표로 삼고 여겨야 한다. 알겠니? 그래서 말인데 슬슬 일 그만두고 집에서의 내조하는 건 어떠니?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커리어는 결혼하자마자 다 포기하고 집에서 내조하며 살았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 나물 무침 20가지 정도는 할 줄 알지? 시어머니의 퇴사 권유와 동시에 나물 무침 얘기 또한 당황스럽더라고요. 살면서 일평생 나물 무침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라도 배우라며 20가지 나물 무침을 숙제로 내주고 가시더군요. 나물 무침이야 배우고 해보면 그만인데 문제는 퇴사였죠. 결혼 전에 남편과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었고 진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퇴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에 밉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남편 혼자 버는 것으로도 긍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시어머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친정엄마께 이 소식을 알렸는데 엄마는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딸이 능력 없이 집에서 밥순이 노릇만 할까봐 속이 상한다고 하셨고 제가 회사와 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에 그것도 속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만두려고? 너 그렇게 좋아하는 일까지 그만두는 거야? 엄마는 마음이 좀 그래? 너가 일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물론 내 선택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내 시어머니가 너를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엄마는 썩 내키지 않는다. 그래도 그만둘 거지? 사실 나도 엄마 말을 공감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댁이랑 마찰 일으키고 싶진 않아서 일단은 일부 후퇴한 다음 여기서 내 입지가 좀 생기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그때 돼서 다시 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시어머니의 부름으로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살림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코칭을 받으며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에서 식재료를 구해서 초벌로 준비를 하고 식탁에 올리기까지의 과정 같은 것을 배우는데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밥 한 끼도 어렵게 먹는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손으로 반찬 한두 가지 해먹는 수준이었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메뉴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고 정리하고 5대 영양소를 다 챙겨 먹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도 힘이던데 제일 힘이 들었던 건 정리를 했다 하면 꼭 신우가 애매한 시간에 밥을 먹으러 와 신우 밥까지 챙겨줘야 했어요. 신우는 결혼을 했는데도 가깝게 사는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곤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 밥을 주고 좀 쉴만하면 또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오고 그럼 저는 또 일일이 티타임을 준비하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고 적응해 나갔어요. 남편 또한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다독이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직접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해서 싸우셨더라고요. 제가 말은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눈치였어요. 부잣집으로 시집간 애가 손이 왜 이렇게 상한 거야? 엄마 속상하게. 너 대신 반찬 몇 가지 좀 해왔는데 필요하면 이거 좀 내드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집에서 금방 해서 너한테 가져다 줄게. 이것만 전해주려고 왔으니까 얼른 들어가 봐. 또 연락하고. 엄마의 말씀에 정말 눈물이 주르륵 날 뻔한 걸 참아냈어요. 택시라도 태워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귀엽고 손사래를 치면서 후다닥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워져요. 집에 들어와서 반찬들을 꺼내어 보니 잡채, 갈비찜에 양념게장, 나물 무침 등등 평범한 식사에 먹기 어려운 반찬들 뿐이었고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셨는지 이거 준비한다고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엔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엄마가 낮에 가져다 주신 반찬들을 가져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가 반찬 몇 가지 좀 챙겨서 가져오셨는데 아버님이랑 재욱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올릴까요? 혹시나 싫어하실까 하는 마음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그런 저의 질문에 시어머님은 간이나 한번 보자면서 음식들을 조금 집어드시더니 세상에 뭘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해 오셨다니? 맛도 어쩜 이렇게 간이 적당하니 괜찮은지 모르겠다. 사돈어른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구나. 내 시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하렴. 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을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 드시더니 입맛에 맞으셨는지 그날 저녁상에 과하게 한 상 차려서 올리시더라고요.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이라 해녀 싫어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종종 찾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고 엄마는 재빠르게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반찬을 해주시던 이모님도 그만 해고해 버리시고는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밥상은 친정엄마의 반찬들로만 올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덕분에 조금은 편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오랜만에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 동생이 바쁘고 시차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는데 그날은 다소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이 급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모르고 있던 거야? 어떻게 가까이 있는 언니가 하나도 모르는 눈치야. 엄마가 아무리 숨겼다고 해도 언니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언니 놀라지 마. 엄마 위암이래. 저번 달부터 항암 치료하고 계시대. 뭐? 위암이라고? 난 전혀 몰랐어.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계신 거야? 정말 내가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동생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건강하기만 할 줄 알았던 친정엄마가 암이라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는 기력 없이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요. 팔은 주사 바늘로 여기저기가 파랗게 되어 있었고 기력 없는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 방에 들어가서 옷 좀 입고 나와야겠다. 엄마, 팔에 이게 뭐야? 제이한테 다 들었어.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걱정할 건 생각도 안 했어? 이런 몸으로 그동안 나는 엄마한테 부탁이나 하고 제이한테 비밀로 하라고 할 것만 얘기했구나. 걱정할 거 없어. 병원에서 그러는데 아직 초기라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더라. 너희 이럴까 봐 말 안 한 거야. 엄마 안 죽어. 그만 울어. 엄마 괜찮대.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그만 울라며 안아주셨는데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도 많이 놀랐겠다. 다음 검진이 언제시래?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가자. 내 장모님이신데 좋은 병동에서 편하게 진료받으셔야지. 우리 누나 시어머니도 저번에 아버지 계신 병원에서 입원하셨는데 알아서 잘해주셨다고 했거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몇 달 전에 신우의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VIP 병동에서 의리의리한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의사 직원으로 시집을 와 이럴 땐 정말 혜택을 많이 받는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이고 남편의 월급이나 친정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돈댁이 편찮으시다면서? 왜 얘기를 따로 안 했니? 그런 일이 있음 바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병원에다 예약 잡아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초기 위암은 생존율도 높아 돈 높으니까 걱정 마. 특별히 챙겨주시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와탁 쏟아졌어요. 늘 차갑게만 느껴진 시어머니였는데 그래도 정이 아예 없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다음 검진날 저는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심부름으로 일정이 틀어져 버렸고 엄마 또한 동생과 함께 가도 된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 늦게 다음날 엄마가 입원해 계신 VIP 병동으로 향했어요. 내가 우리 딸 덕분에 평생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 여기 밥이 얼마나 떡벌어지게 나오는지 아직 못 봤지? 웬만한 한정식집 저리 가라야. 또 의사 선생님이며 간호사 선생님이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일반 병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니까. 여기 누워있으면 벌써 싹 나은 기분도 들어. 딸 정말 고마워. 사돈 어른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엄마가 뵈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항암 치료가 몸에 잘 받아주어서 점점 호전세를 보이고 계셨어요. 그치만 아직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기에 몸을 아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엄마는 반대로 조금 회복되면 다시 일을 나가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어요. 제발 일은 좀 그만두라고 말씀을 드려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며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평생을 악자같이 살았다며 말려도 엄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시아버지나 가족들 생일만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 오기 전부터 최고의 식재료를 준비하고 완벽한 플랜을 꾸렸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생신을 이틀 앞둔 날 제가 갑자기 시아버지 생신을 2일 앞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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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님의 생신을 이틀 앞둔 날 제가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하게 왔고 생전 처음 아파본 아픔에 정말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 저보고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암 때문에 신경을 쓰고 요 며칠 전부터는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한다고 계속 무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화근이 되었던 건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간단하게 수술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틀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큰일이다 싶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입원을 하는 건 시아버님의 반응이 안 봐도 뻔했거든요. 이런 기념일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아버님은 역시나 입원하게 된 저를 보곤 중요한 날 이게 무슨 경우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치를 보며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희 엄마 또한 때마침 전화가 오시더군요. 생신상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 당시 엄마는 5차 항암 치료 이후 더 이상 항암 치료에 진전이 없어서 약을 바꿔서 치료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 회복을 하고 계시는 중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곤 엄청 놀라시면서 괜찮냐고 하였는데 엄마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저를 보러 오지 못한다며 제 걱정을 더해주셨어요. 전 그런 엄마한테 금방 낫는 거니 걱정 마시라며 전화를 끊었고 이틀 뒤인 시아버지 생신날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성치 않는 몸의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다면 이후의 상황은 더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현관을 열었을 때 아주 익숙한 신발이 한 켤레 있더라고요. 그 신발은 저희 친정엄마의 신발이었는데 제가 첫 월급을 받고 사드린 거였어요. 나이 있고 달아 빠졌는데도 절대 버리지 않고 여직 신고 다니시는 거라 딱 봐도 엄마 신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 신발을 보고 너무 놀라서 중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서 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분주했던 터라 제가 들어온지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사돈 때 그거는 빼라고 했잖아요. 아줌마가 말했는데 그걸 그새 까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만들어요?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 뭐 이렇게 굶떠요? 지금 아프다고 엄살 부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얼른 좀 하세요. 아이고 맞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아니 남의 집 살림 여러 번 해보셨다는 양반이 그렇게 깜빡거려서 어떻게 밥벌이를 하셨어요? 이게 본업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거기 그렇게 소금을 많이 치면 안 되죠. 우리 집 양반 의사라 짜게 안 먹는다니까요. 저번에 이 나물 반찬에서 드렸을 때도 이 정도 간은 했었어요. 사부인 맛은 괜찮을 겁니다. 사돈 내가 짜다면 짠 거예요. 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지? 그리고 저번에 해다 준 그 반찬들도 다 짰어요. 짜도 부려 먹으려고 맛있다 하면서 먹어줬더니 뭐 사돈이 대단한 솜씨인 줄 아시나 봐요? 사돈 그럼 그렇게 맛이 없었으면 안 드시면 되시지 맛있다고 왜 매번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이랑 사돈딸 격에 맞지도 않는 VRB 병동에서 호사 누리게 해줬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왜 자꾸 돌을 달고 그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돈이나 사돈딸이나 사회에서 만났으면 우리 집안하고는 겸상도 못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여태 좋게 넘어가고 웃어주니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네? 내가 그렇게 우스워서 말 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VIP 병동에서 있었음 그 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의 순간 열이 확 치물러 올랐고 말 같지도 않은 대화는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었어요. 아니 항암 치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를 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아 깜짝이야. 넌 기척도 없이 언제 들어왔어? 무슨 도둑이야?
그리고 이제 온 주제에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날 아프게 된 마당에 내가 같이 준비하기에 사돈댁 좀 불렀다. 뭐 잘못됐어? 당연히 잘못됐죠. 어머님, 저희 엄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엄마를 불러다가 음식을 차리게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엄마가 온다고 했어. 내 엄마가? 예, 채민아, 엄마가 온다고 했어.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해, 엄마. 듣자 하니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좋은 병실에서 치료받게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오게 하셔서 시집살이 시킨 것 같으신데. 맞죠, 어머님? 어머, 얘 말하는 버릇 좀 봐라. 시집살이? 그래, 내 엄마 시집살이 좀 시켰다. 우리 집에서 이 정도로 해줬으면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서 격떨어지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어?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대들라고? 본드 없이 자라서 쳐다도 못 볼 우리 집안에 시집은 주지.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너 오늘 안 되겠다. 아주 나한테 벌 받아야겠어? 내 엄마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제게 막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미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데 남편과 마주쳤고 중간에서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후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이 답답이가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말에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요.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결혼 생활에 좋은 글씨가 써진다고 해도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과 남편과는 더 이상 7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그날로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엄마 말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많았어. 이래서 결혼은 집안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봐. 우리 처음부터 결이 맞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 질질 끈 것 같다. 그만하자. 집안 수준? 당신 지금 집안 수준이라고 말한 거야? 당신은 뭐 얼마나 그렇게 고귀하게 자랐길래 수준을 말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느끼는 거 많지 않아? 우리 집이랑 당신 집이랑 격이 다르다는 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혼할 때가 되자 그는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한 거라며 어떤 위자료도 줄 수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집에서 싸우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방식이건 빨리 갈라서자고 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간 친정집에서 엄마는 편찮으신 분이 되었고 다시 돌아간 친정집에서 엄마는 편찮으신 분이 되었고 의연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게 그토록 후회되었던 순간이 아닐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학교 앞에서 작은 토스트 가게를 하나 열게 되었어요. 없는 돈을 끌어모아다 시작한 가게라 정말 애정이 가득했던 공간이었고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던데 사활을 걸고 시작한 가게였어요.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다행히 항암제를 바꾼 이후 항암 치료가 잘 되었고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받는 정도이시고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 저 또한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옆 동네에 더 큰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가게에 있는 건물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그러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가게에 있는 건물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을 나가보니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순간 알 수 있었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전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이 여변네야. 여기 있는 거 내가 먼저 가져갔는데 왜 내 거에 손을 대는 거냐고. 저는 건물 앞에 가끔씩 지나다니는 어르신들께서 드시라고 두유를 열 몇 개씩 내놓고 놨는데 그 두유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가게로 몸을 숨겼고 그녀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 다시 나와봤어요. 그 부잣집 사모님이 고작 두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굴린다고? 하는 생각에 그저 어리둥절했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켜서 이전 시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어요. 이전 시아버지는 아주 가끔 인터넷 기사가 날 만큼 이름나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 기사로 그 집안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한순간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랗게 됐어요. 이전 시아버지가 대학병원을 나와 본인의 병원을 차렸는데 의료사고를 3번이나 냈고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끼리 소송을 했는데 이전 시아버지는 끝까지 혐의를 시인하다가 결국엔 인정해 의사 면허 박탈과 엄청난 보상을 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고 아까 시어머니와 싸우던 그 노인에게 토스트를 하나 건네며 실적 물어보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 옆편네. 아주 대단해. 사장님 여기 가끔 올려놓는 두유 있지?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절대 2개 집어가는 일이 없는데 언제부턴가 그 노인네가 나타나선 이걸 혼자서 몽땅 다 가져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의사였고 의사 사모님이었다며 우리네들이랑은 겸상할 거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지. 지 처지나 우리 처지나 다르게 뭐가 있어? 그렇게 그 노인분과 한참 대화를 하는데 저 멍발치에서 저랑 그 노인분이랑 대화하는 걸 이전 시어머니가 봤는지 제게 다가와 아는 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행여라도 마주치기도 싫었고 마주치더라도 어떻게든 모른 척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 너 아니냐?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냐? 아니 아줌마가 토스트집 사장을 어떻게 아는 거요? 얘가 아니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네가 이 가게 사장이 됐다고? 아니 어떻게 사장까지 된 거야? 저는 그쪽이랑 할 얘기 없으니 이만 가주세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은행에 가서 새 가게 대출 관련해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은행까지 따라와 제가 은행 지점장과 하는 얘기를 엿듣곤 그 이후로 매일같이 저희 가게로 와선 제게 구걸을 하며 음식을 달라고 했고 본인 집안 사정을 얘기해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오는 시간에 오셔서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일부러 가게 장사 못하게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가세요. 그쪽 집안이 망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음식이랑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은 의료사고로 보상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니 전 남편은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거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은 쫓기는 신세인데 그쪽이랑 저랑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 부려먹고 저 못살게 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2번 다시 또 오시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르고 물 한 바가지 퍼부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이전 신부는 길 건너 원룸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 집안에 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시더니 저는 그건 제 알바가 아니라고 하며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 때문에 가게 밖에 내놓았던 두유도 내놓지 않고 노인분들께 직접 주게 되었죠. 어차피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가게를 옮겨야 할 텐데 그 집안에 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시더니 어차피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전 신모에게 멀어지려고 급하게 가게를 옮겨 그곳은 1호점으로 다른 분께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마주칠래야 마주칠 수 없게 되었는데 저 또한 더 이상 그 집안 사정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 일 열심히 하며 다양한 메뉴 개발로 지점을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고 암 환자였던 엄마를 잘 모시며 살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별일들을 다 겪는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